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락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개별 종목 보기 전에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간략하게 보고 그리고 나서 개별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다우나, S&P, 나스닥, 필라델피아 모두 상승해서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현재 FOMC 회의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진 가운데 경기 회복 관련주랑 테슬라의 주가가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의 흐름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네덜란드에 있는 10개의 고속충전 네트워크에 이 타사의 차량이 사용할 수 있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작한다라고 밝혔고 중국에서는 계약금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이 리스 프로그램을 시작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관련주들이 올라가던가 아니면은 실적이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영향으로 한국 쪽에 이 반도체 관련주들도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번 하나금융투자 보고서를 보니까 21년 10월 한국 반도체 수출 같은 경우에는 111.7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8.8% 증가했다라고 하고 역대 10월 반도체 수출 중 2등이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 디램 쪽의 가격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매출이 잘 나올 수 있을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반도체 같은 경우에 디램만 있는 건 아니고 지금 파운드리 쪽 같은 경우에도 이 가격 인상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거기에 따른 실적 증가도 있을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상쇄를 좀 하다가 나중에 한번 터지는 것까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페드의 이번 의회에서는 테이퍼링에 나설 것이다라는 전망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동안 이 대완화의 시대에서 우리가 살고 있었는데 이러한 흐름이 반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변동성이 얼만큼 크게 나타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인플레 우려로 인해서 내년 조기 긴축 가능성도 존재를 한다라고 하니 알던 내용이었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모르셨던 내용이라면 이제부터라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테이퍼링만으로는 이미 계속 예견이 되어 있던 내용이기 때문에 주가에 그렇게까지 크게 변동은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문제가 있다면 이게 금리 인상에까지 엮이기 시작을 한다면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수가 이게 한국은 미국 쪽의 기침에 그냥 몸살을 앓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더더욱 겁나는 게 사실인데 지금은 테이퍼링보다는 금리 인상에 초점을 두고 지켜봤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지금 10월 제조업 PMI가 60.8로 전월보다 0.3% 낮았지만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 ISM 기준입니다. 자, 그리고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오펙 플러스의 증산 규모 유지 소식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현재 84.05달러 여기 유지를 하고 있고요. 긴축 우려 얘기가 나오면서 채권 가격 약세, 달러화 강세, 금 가격 상승이 연이어서 이어나고 있는 것도 이제 주목을 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금 가격이 오르고 있잖아요. 최근 일봉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작은 우상향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금 가격이 지금 올라가다가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면 전 다시금 이 원유 쪽, 가스 쪽에서의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바로 인플레이션이랑 또 엮이잖아요. 금리 인상 쪽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금이 꺾이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개인적인 사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 우주항공 쪽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괜찮은 뉴스가 나왔어요. 아마존이 내년 4분기 첫 인터넷 위성 발사 계획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아마존이면은 블루 오리진이죠. 이쪽부터 해서 이 스페이스 X 한국에서도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쭉쭉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긴축 시그널들을 발생을 시키고 있다라고 하니까 한국은행 또한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보고 반도체 특히나 차량용 반도체 수급 장기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서 각 기업들에 분명히 큰 영향을 주고 있어서 이것도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한국 기업을 기준으로 평균 영업이익이 1.8% 정도 줄어들었다라고 해요. 1.8이라고 해서 작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작은 거 아닙니다. 굉장히 큰 하락세예요. 자, 이 원자재가 어떤 식으로까지 이어져서 우리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시죠. 자, 그러면 개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카카오인데 제가 팔 필요 없다라고 했죠. 올라가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현재 수급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먼저 한번 체크를 해보자면 어제 외국인이랑 기관이 많이 샀죠. 근데 오늘 또 외국인이랑 기관이 계속해서 사들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어제 샀던 물량 그 이상을 살려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죠. 예상치이긴 하지만 지금 이제 막 시장의 절반이 흐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모습이 나왔다라는 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매우 좋은 거 하나 나왔다라고 체크하시고요. 자, 그리고 오늘 장 끝나고 이거 체크해 보시면 좋고, 현재 차트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보자면 21선 타고 올라가주는 아주 전형적인 추세 전환의 차트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1선 우상향 위로 점점 가팔라지고 있고, 이외에서 뭐 쌍봉이다라면 쌍봉인데 출렁출렁하면서 각을 잡아가고 있죠. 쌍바닥을 만들면서 올리는 듯한 그런 그림도 연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나온다면 지지라인인 21선을 한번 이탈한다고 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거, 요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 지지라인이 만약 이탈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241선까지 보실 분들은 보시면 괜찮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저항을 만약에 본다면 첫 번째로 61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 아마 61선이랑 볼린저 상단이랑 맞닥뜨리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후에 아마 여기 60을 뚫고 볼린저 상단을 뚫고 두 번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빈 매물의 자리이므로 상승의 여력이 충분히 있을 것 같다라고 제 개인적인 사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올라가게 될 시에는 자, 여기 매물대, 여기 개미들이 진짜 많이 샀거든요. 여기선 눌릴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세요. 자, 해서 만약에 네가 매매를 한다면 어떻게 하겠냐 정리해보면 21선 이탈 안 하면 정리 안 한다, 무조건 홀딩이다, 이렇게 올라간다니까요 결국에는. 그리고 올라가게 된다면 61선에서 한 번 정도는 눌릴 수 있어가지고 한번 눌리는 것까지 감안하고 두 번째 눌린다면 절반 정리하고 나머지를 갖고 있다가 뚫을 때 그냥 더 들어가겠다. 그리고 마지막 최종 매도는 어디서 하겠냐, 이 매물대 상단 딱 맞닥뜨리는 그 순간. 이런 식으로 저는 개인적인 전략을 짜나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카카오 나쁠 거 없어요. 아래 매물대 깔고 위쪽에 매물대가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 가운데선 충분히 크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것만 해도 퍼센테이지가 작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의 손절은 좀 아니지 않나. 오히려 물리셔갖고 물을 못 탔다면 지금 물을 타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 싶어요. 이상 카카오 마치도록 하고요. 제 영상 도움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들 성투하시고요.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